듣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 교수님이 또 한 명 한 명 맞아서 수업을 지도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특강 오늘 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11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초빙해서 강의를 특강을 듣고자 하는 교수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개를 드리면 박노봉 교수님, 철견 박노봉 교수님 외대에서도 학위를 받으셨고 중국에 가서도 학위를 받으셨고 그래서 박사가 2개 저서는 거의 50여 권이 돼요. 다 서예 이론만. 그리고 교수님에게 내가 석사 지도를 받았던 또 박사 지도도 받았던 그래서 교수님한테 수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매우 무서워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솜사탕보다 따뜻해요. 아주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박노봉 교수님은 현재는 한국사학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고 문화재위원장으로도 계시고 문화재위원으로도 계시고 그다음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셨고 현재는 지금 이제 한국사학연구소에 계시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으니 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노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까만 걸로 써보겠습니다. 제 이름인데요. 이것이 그 성곽이에요. 또 성하면은 내성하고 외성이 있어요. 내성하면 우리나라 뭐 사대문화, 외성하면은 경기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 그 외성하면은 그 전국 각지에 있겠죠. 그 중에 그 노나라, 중국의 그 노나라라고 옛날에 산동서 거기가 있는데 여기 노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봉황새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르죠. 모른다고 빨리 때. 그 공자예요. 그 공자 별명이 봉황새. 노나라 봉황새죠, 그죠? 그 별명이 그래서. 그 공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유명한 사람 같지. 근데 공자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고 실현되지 못하는 일을 줄 알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 평생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류철학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각 나라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의 정치를 구현시키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정치를 구현시키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 정승 이런 거 재상 있죠. 그 재상이 그만두고 공자를 써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재상 그만두고 공자를 놓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은 좋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류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강단이라고 그러는데 공자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강의하고 했었을 때 은행나무 잘라가지고 그 위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걸 행단이라고 해.
그래서 그게 지금 변해서 강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니까 그냥 그 횡단까지 없애버리고 또 초나라 가니까 그 누구 못 봤냐고 그러니까 그 초상집 개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받고 정치 그 실현을 못 하고 귀국을 하고 돌아와서 쓴 거가 그냥 지금 말하는 그 삼경들 춘추 뭐 좌전 이런 거를 정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죽으니까 옛날엔 3년상이라고 있었는데 대개 3년상 했을 때 스승은 심상이라고 해. 심상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상복은 입지 않고 마음으로서 그 3년상을 치러요. 그러니까 공자가 죽었는데 그 공자가 죽으니까 쓰는 거야. 틀리면 또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옛날에는 왜 군사부 있잖아요. 그거 하고 스승하고 이렇게 부모 할 때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되게 그 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복은 입지 않고 3년상을 이렇게 애도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어. 내가 이렇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뭐 화토도 없고 뭐 하니까 서로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연히 그 주인공은 공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공자가 뭐 배웠냐? 그래서 나 이거 배웠다니까. 나 그거 안 배웠는데. 뭘 했어? 나 뭐 이거 했는데 다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공자는 중국 최초의 직업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좋은 말로 하면은 그렇지만 좀 나쁜 말로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참 뒤에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교육 혁명가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양반 자제와 이런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공자는 속수 이상 그러니까 어떤 지금 속수를 지금 말로 하면은 마른 검포 그러니까 뭐 두개포 같은 뭐 이런 것만 주면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그 월사료죠. 수강비만 내면은 누구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 없지. 다른 저기들도 다 보면은 백정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배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자 제자가 3천이라지만 그 중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교육을 듣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었지만 그 교육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각자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아닌데. 그러면 이게 공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 차별되고 한 것 같다. 나는 그때 그 오징어 줬는데 너는 뭐 명태 줬지, 너는 뭐 쥐포 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차등인가 보다. 맞아요. 공자는 차별되고 그랬어요. 왜 차별되고 그랬느냐?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교육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시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 사람 뭐가 낫다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몰라. 각자 달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냐? 우리 그걸 한번 모아서 글을 한번 써보자 해서 나온 거가 논어라는 책이야. 그때 만약 논어가 없었다고 하면 공자 지금 남아 있는 게 논어잖아요. 논어 때문에 공자를 오대시 보고 근데 논어가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이게 연결되지 않아. 딱 끊어진다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적어놓은 거야. 그 논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전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한테 강의 안 줬으시겠어요? 싫어. 이렇게 원래 강연을 부탁하고 그러면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 좀 뭘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은
먹으러 갔잖아요. 뭐 먹을래? 그럼. 뭐 먹을래라고 하면 아무거나 좋다라는 메뉴가 없잖아, 그렇지? 이 정해줘야지 되는데 한국 사람은 이 정해하기가 참 어려워. 나도는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꼭 나중에 거부권 한다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늘 뭐야 이렇게 돈가스 다 돈가스야. 꼭 그 중에 싫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말을 안 해, 그치? 처음엔 아무거나 먹으면 다 괜찮대. 그럼 시킨 사람은 뭐가 돼? 그래서 이 주제가 없고 그런 오늘 강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여기 좀 지하 세계잖아. 우리는 밝은 세계인데 이 지하 세계에 있다 보니까 좀 편한 것 같아. 위에 있으면 좀 이렇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눈치도 보고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학생들한테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거를 조금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제가 중국 갔던 거 하고 문화재 의원을 했던 것이 아마 지금까지 그 최근 적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시각과 또 한국 서당 내지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길로 아니면 가는 것이 좋을 건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 걸로 취하면 좋을까. 강요는 있다 없다? 없어.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 일은 하지 않지만 남의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고 거기서 보고 힌트를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타산지석이라고 해요. 저는 아까 이거 이름에서 나타났었지만 평생 저는 부귀와 어떤 영화를 누려본 적이 있다 없다? 많다. 이름 자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단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글씨만 쓰는 풍토에서 사회 이론을 처음 보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도 그 작업을 나 하루에 10시간씩 해.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나이가 좀 거의 70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60은 그렇게 쓰면서 한 것을 지켜보고 또 무슨 생각하고 지금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기 전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 뜻을 뒀으면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한번 듣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천안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때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때를 대전에서 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항상 천안에 가 있었는데 그 시골들은 보면 우리 저 집이 그 조가집이어서 좀 살았어. 그때 머슴도 두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그 동네에다가 선생을 모시고 서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고 무조건 오전에는 애들 걷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야지만 밥을 먹이고 놀러 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어렸었을 때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소학 명심보가 이런 걸 했던 것 같아. 그러고 글씨도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서울서 다녔어요. 서울서
혼자 한 5년간 있었어요. 그게. 그때 아마 국민학교 때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와가지고 꼭 중학교를 수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한 5년간 있으면서 있는 중에 조금 방황 아닌 방황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역시 그래도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이런 것을 그게 참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그리고 제가 글씨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 겉봉투 한번 잘 써보려고 처음에 펜글씨 학원을 다닌 거예요. 서야하고 같이. 그때는 그런 게 참 많았었어. 차트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했더니 뭐 한 달 하더니 뭐 자신도 서야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중2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배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서당 같은 거는 그냥 저기 했었던 것이고 내가 글씨를 잘 써서 배웠다 못 써서 배웠다? 못 써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되게 글씨 좀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선생님이 신이야. 하라는 대로 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만주경 기도 학원을 가서 선생님이 100번 쓰라고 그래요. 찾아가면 바둑판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 하고 선생님 진정인지 농담인지 난 그 물어본 적이 없네. 그거 돌아가셨어요. 그걸 3달 하라고 그래서 난 3달을 했어요. 되게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나고 다음에 글씨 쓰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난 뭐 하라고 할 때 유혹인 줄 알았어. 시험을 하는 줄 알고 모르겠어. 난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3달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3달을 했어. 그랬더니 뭐 나중에 진짜 바둑판을 걸 정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중에 그것도 썼을 때 그 책을 100번 쓰라고 그래가지고 100번 썼어.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 아무것도 안 가고 예수 아니고 유혹 같아. 그 미련한 내가 글씨를 잘 썼다 못 썼다? 못 썼으니까 선생님의 처음에 얘기한 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조금 잘 쓰고 잘난 척 했었으면 다른 거 날라갔겠지. 그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러고 또 대학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평생 아마 글씨 안 쓴 적은 3년 된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 고3 때 한 번 안 썼고 1년 그리고 박사 논문 할 때 그 1년 안 썼고 또 유학 기간에서 또 박사 논문 쓸 때 그렇게 3년을 안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전념하니까 쓸 시간이 없죠. 없어.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그때도 좀 그때는 전부 다 벼루를 갈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벼루가 빵꾸 난다는 걸 몰랐어. 근데 진짜 빵꾸가 났더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썼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맨날 그 벼루야 하루에 3번 갈아. 이렇게 좀 큰 내가 쓰는 큰 벼루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가 이렇게 우뚝 파지더라고. 아, 그 추사가 9개 뚫었다는 거가 이해가 돼. 그때 내가 한 3-4개는 뚫었을 것 같아. 그 5년 기간에. 근데 그 뒤에 했었으니까 9개까지는 아니어도 몇 개는 좀 뚫었겠지. 요새는 뭐 갈지도 않고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초가 잡히더라고. 이렇게 한 5년간을 그렇게 한 10시간씩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참 그게 어려웠었지만 아무튼 대학교 4학년 때 국전 입선이라는 걸 했어요. 그
그때가 77년이야. 1977년이니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겠다, 그지? 그러니까 꽤 그 어린 나이로서 그때는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때 제가 사회과가 있었으면 아마 사회과를 갔었을 것 같아, 대학원을. 근데 사회과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국자를 하니까 대학교 그때는 봄했었어요. 봄 국자였는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그 보를 때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했었지만 아무튼 그 제 노트를 빌려달라고 그랬었을 때 그전에는 막 욕했었어요. 너 그 글씨 좀 잘 써가지고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다, 뭐 개발하고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던데 국전 돼서 나고 나니까 또 빌려달라고 줬더니 그때 말이 다른 거야. 야, 네 글씨 개성이 있대. 똑같은 글씨거든요, 그지? 저는 그때 참 우스운 걸 느꼈어요. 아, 이게 똑같은 건데 내가 국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쓴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야, 내 앞에서. 개성이 있대. 그렇게 해서 이거는 허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글씨 계속 쓰고 싶고 평생 공부하면서 글씨 쓴다라는 것이 그때 모토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려니까 거기 근접한 거를 사회과가 없으니까 중문과로 간 거야. 왜 그랬었냐면은 뭘 알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난 한문서예를 주로 했는데 한문서에 하다 보니까 글 내용도 모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민추도 아니고 아무튼 내 나름대로.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하면서 하나 터득한 거가 뭐든지 방법론인 것 같아요. 목적은 저 서해잖아요, 그죠? 목적이 세워지면은 방법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든지 공부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시간 오래 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문 공부를 먼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그렇게 해야지만 읽을 수 있잖아. 한글은 제가 또 읽으니까 한문은 한자만 알지 한문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기록은 다 한문이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봤죠. 그것도 한 5년 10년 하니까 조금 기초가 잡혔는데, 근데 저는 좀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아까도 얘기 들어봤지만 건성으로 하는 것 같지 않죠. 그냥 집중 투자야.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안 해. 또. 딴 거는 안 쳐다봐. 두 가지를 못해. 왜? 바보니까. 그래서 뭐지? 컴퓨터 뭐 하는 거 주소 코리아 바보 1이에요. 외우기 쉽지. 한메일.net 코리아 바보. 나중에 보낼 거 있으면 보내. 코리아 바보 아라비아 일자야. 아라비아 일 한메일.net.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방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를 좋아했었잖아, 그치? 얘가 필요하고 했었지만 얘를 다 맞춤적으로 못 시켜주는데 어떻게 얘를 한다고? 두 개 다 하면 가능할 뭐 전혀 못할 거는 아니지만 역시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서 이걸 어느 때까지 이거 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하면 이게 또 옆에서 안 해서 또 따라와. 싫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더 빨라. 결과를 보면 더 빨라. 양쪽 다 해. 근데 처음부터 그 양쪽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면 못 하더라고요. 그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선
건너뛰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뭐 대학원 그때 대학원을 졸업했었겠죠? 졸업했지. 졸업했을 때 논문이 제가 구양수 산문인데 777페이지야. 중문과. 그 당시 제일 두꺼웠어. 777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1년 저 글씨 안 썼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중문과 교수도 잠깐 했다가 아무튼 서해지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중국 유학을 갔었어요. 이렇게요. 중국 유학을 가고 96년인데 그 다음에 IMF가 터졌네. 그 집을 팔았네. 그때 애들도 둘이 있었는데 3년 뒤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산가족이 됐네. 3년 뒤에 만났지. 유학 갔었을 때 참 두 가지 재밌었던 일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도 그때는 아마 그런 곳이 없고 제가 그래서 항주에 가면은 저를 좀 알아줘. 그때 이미 박사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도 좀 그때 있었고 이렇게 좀 된 것도 있고 또 집 팔아서 공부했다는 것도 알고 그 실력도 알고 그래서 유명해 한국 사람. 그 일기고 중국에서 그 일기는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 계급이야 계급. 우리는 그냥 박사 일기하고 일기지만 중국은 그게 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중국 미술학원인데 그 학교가 참 좋은 데예요. 하나는 뭘 했냐면은 좋은 학생을 뽑고 안 가르치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때 학부는 그 2년마다 뽑아요. 2년마다 뽑는데 많이 뽑지도 않고 한 7명 정도. 따라서 전교생이 15명 안팎이지. 근데 그 사람 그 사회과 졸업하면은요 다 사회가 더 유명해요. 한 사람이 1000명씩 가르쳐. 미술학원 출신고. 지금은 이제 매년 뽑지만 거기에 박사반이야. 그때 3사람 다녔어요. 중국 사람 2사람, 외국 사람 하나. 그러니까 그때 뭐 어디 제가 교류를 한 20년씩 해줬는데 중국은 넓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한국 뭐 이렇게 그럼 전부 나와서 막 사진 찍자고 막 그래. 다 알려져 이렇게 그 어떤 보도통신 이런 거가 발달돼 있어서. 근데 아까처럼 학부 애들 뭐 좋은 애들 뽑고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니까 좋은 학생이 돼. 말이 좀 이상하다. 좀 어렵죠. 쉬워. 알아들어야 못 알아. 선생 스님 이해 못했어요 지금. 못했어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기 이정자 교수님이지만 이정자 교수님이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제 학생 중에 여태까지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야. 말을 제일 안 들어.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는 끝까지 물어.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걸 끝까지 알면서 전혀 눈치와 이런 거가 없어. 그리고 쉬지 않고 달려. 다른 학생은 저한테 감히 대들지 못해요. 눈빛만 봐도 금방 도망가. 여긴 처음부터 막 대들고 질문하고 뭐 혼자 다 해. 그러니까 나쁜 학생이지. 근데 제일 좋은 학생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저한테 할 수 있지. 저랑 그렇게까지 오래 못해요. 중간에 다 도망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1학년이 좀 여기 몇 학년인가? 3학년이에요. 3학년. 내 경기도 처음 만들어서 내가 그 일기들 가르쳤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1학년 이렇게 했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서 별로 얘기 안 한대. 1학년이니까 뭐 해서 좀 써야 되겠지. 해서는 뭐 안진경 해서도 있고 구영순 해서도 있고 우진서 해서도 있는 것 같고 북이글 씨도 있고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름 쓰고 이렇게 뭐 인정도 찍어야 되겠지. 그건 그 인정은 한이 좋은데 그거 한 300번 정도 이렇게 무각하면 조금 되려나? 수업 끝. 근데 그 학생들 자세가 어떠냐? 그다음부터 서점 가가지고 거기에 관한 책을 다 사는 거야 이만큼. 내 교실 갔더니 이만큼 뭐 하냐니까. 선생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언제 하라고 내가 물어봤냐니까. 걔들은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가. 그럼 선생님은 뭐 하냐? 안 가르쳐. 수업 안 해. 지금 안 해. 가끔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보고. 그것도 반바지에 그 격식이 없거든. 꼭 가. 간대. 내가 물어봤어. 그걸 자세히. 우리하고 좀 뭐가 다를까. 근데 쫙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한두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는데 그래서 중국말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웨이라고 그러는데 시위. 우리는 체본이라는 말이 하잖아요. 근데 체본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없어. 없는 말을 지금 조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이게 없다고 하면 근원이 없는 거죠. 그죠? 근원이 없으면 분명히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뭐가 때문에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것까지는 해줄 수 없어. 자,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슈웨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줄자. 근데 그게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내 학생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2년마다 온 사람이죠. 한 번 재수하면은 2년 뒤에 오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학생이 많아. 그 학교 들어오려고. 전국에서 오니까. 지금도 그 중국은 그 사회과가 100대 1이에요. 근데 미술학원은 더 많아. 교과수가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 온 애들은 아주 A급들이야. 자, 우리는 그 선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선생이라고 그러나? 아까 그래서 이정자 교수님도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말을 뒤에 슬쩍 바꿨어. 이 교통이 아니고. 왜냐면 의식 중에 말을 잘못하면 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이상한 얘기 아니면 자기가 잘 모르는 얘기, 단어에 어떤 얘기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정 선생님이 금방 눈빛이 달라지고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전 찾아보고. 이거는 먼저 태어난 거야. 그죠? 선생.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건데 나이가 먼저 태어난 걸 수도 있고 그 계통에 먼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글씨를 내가 먼저 배웠었으면은 나보다 윗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선생이지. 그런가? 나이가 꼭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그 중국 그걸 선생이라고 안 그러고 그걸 갖다가 따오시라고 그러는데 도사 우리말로 하면 참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인도하는 스승이야. 인도하는 스승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인도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길을 가보고 내가 저렇게 하는 야 저만큼 한 500m 가면 돌 있을걸 거기 저 물계단 뭐 이렇게 뭐지 했었을까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걸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큰일 났다 야 라고만 해주는데 가던 말던 왜 끌고 가? 제가 그걸 처음에 보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거기는 그런 어떤 거칠애가 없으니까 이런 그 교실 역에서도 거의 구애가 없어. 그냥 막 그냥 옷도 뭐 양복 입기도 있는데 반바지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 대학원들로 어떤 것인가라고 궁금하잖아. 그럼 도대체. 근데 그 사학과하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저는 중국에서요 그 공부를 어떻게 했냐 술로 했어요. 또 많이 사. 무슨 말이냐면 안 가르쳐주잖아. 수업도 없고 나는 공부해야 되잖아. 집 팔고 와서 한 사람. 1년을 그렇게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묘안을 짠 거가 칭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접하는 거. 내가 필요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찝어 가지고 한 너댓 개 질문 정도 이렇게 미리 궁금한 걸 내가 정리를 해. 그래가지고 걔를 칭커를 해. 그래가지고 서너 잔 마시면은요 그 다음부터 술술 불어. 근데 그러고서 내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녹음하고 이게 진짜 공부야. 이해가 됩니까? 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내가 5명을 조직해가지고 독수리 오영재라고 내가 그러는데 조직해가지고 괜찮은 사람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4번 4번 수업을 받는 거야. 돈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식사. 그럼 난 녹음기 틀어놓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보다 그걸 또 책 번역하면서 이렇게 서문도 써주고. 아무튼 그 수업이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야. 강의 수업은 수업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걸 보고 이정자 교수님한테 속으로 참 대단하다. 교실을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학생부에서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분리과 기타 등등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뭔가 메뉴판을 보여줘야지 뭐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따오시의 역할이에요. 우리 선생이라고 하면 전부 다 나를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 안 따라가면 죽인다니까 따라가는 건데 죽이지도 않지만 아무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욕도 없이. 그것은 안 좋다. 그래서 지금도 그 녹음기가 있는데 가끔 어떤 때 요새 너무 바빠서 듣지도 않는데 그걸 하면서 집에 와서는 거기서 하면은 어학연수 될 뿐더러 반복해서 듣고 메모하고 그것이 내 어떤 유학 기간에 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무엇을 생각했었냐면은 제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 글씨를 쓰고 할 때 내가 자신한테 그때 질문한 걸 여러분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 어떤 글씨가 좋은 거예요? 나는 왜 그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대상 받고 이런 게 좋은 건가?
도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글씨가 좋은 거고 이런 게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추구를 하고 방법이 생겨지고 뭐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나는 뭘 위해서 해왔는가 그러면 가는가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서론에 매달렸었죠.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열을 논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일가를 이루어서 쭉 그 자기 그 경험담을 요약해가지고 쓴 거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야. 나이 들어서 과정 이렇게 겪은 거 아니면 그 중에 제일 그 엑기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적은 거 그게 바로 서론이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서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의 경험담 회고록 이런 식으로다가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경지 정도는 못 가더라도 이 밑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다가갈 수가 있고 목표 설정이 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표 설정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사람들 막 열심히 하고 막 달리고 그러는데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봐. 어디가? 왜 달려? 대답 못해. 생각 안 하고 달렸어.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 왜 글씨 왜 써? 나 사회외과 선택했어. 내 목표는 뭐야? 대답하지 말고 혼자만 생각해. 라는 것도 한번 하다 보면은 방법론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그럼 거기서 좀 부연 오늘은 아마 이렇게 주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지. 그러면서 저 사회 아까 그 여러분도 작품 같은 거 하겠죠? 작품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혼자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뜻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냐면 적어도 작품이라고 하면은 자기 어떤 그 창작물이잖아요. 고뇌와 해가지고 해서 그것을 어떤 새롭게 아니면 변모해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인장을 줍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인모나 했다든가 아니면 뭐 체본이나 보고서 했었다든가 이것이 과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참 어제 제가 무슨 국화문 혼영 때문에 뭐 하는데 그 작품을 하나 내야지 됐었어. 내야지 되는데 못 냈어. 옛날 같았으면 냈었을 거야. 지금은 그걸 양반을 해야 안 되더라고. 날 보면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전은 내가 싫어. 안 냈어. 안 내면 죽나?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그때 그 참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학원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놀 거 다 놀고 시집 가고 다 애 낳고 다 한 다음에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졸업을 빨리 하려고 그래. 제때. 난 그게 비정상이야. 그 때우는 거잖아. 빨리 할 수도 있지. 수준이 되면. 그래서 대학원에서 논문이라고 한다든가 논문하면 어떤 뭐가 격이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다 예전 그 박사 받으신 분인데 그래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돼 있고 저렇게 했는데 그걸 졸업을 한다고 논문 내릴 수가 있나? 수도 있겠지.
난 그러면 사단이 망한다고 봐. 그건 양로원 교육밖에 안 돼. 진짜 뭐래도 그 이전 선생님 막 쓰라고 학교에서 논문 내라고 해도 안 냈잖아. 왜? 머리가 나쁘니까. 비련한 놈이 뭘 하는 거예요. 바보만이 뭘 하는 거지. 똑똑한 놈 절대로 못해. 근데 논문을 나중에 냈었잖아. 경악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법 봤었잖아. 그러면 이게 세월이 1년 늦게 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나온 것만 봐. 근데 내가 작품을 오래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뜻대로.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날짜 맞춰서 되는데 싫어. 그래서 한번 거부했어. 평생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근데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있어. 어떻게 좀 할까. 근데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작품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너무 일반화 쓰는 거는 나는 안 좋다고 봐. 오히려 그러면은 진짜 좋은 말에 대한 미안한 감이 좀 있지 않나? 그건 대답해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도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곁들여가지고 그럼 작품은 어떻게 해야지 좋겠는가? 딱 4가지만 얘기하고 간단하게만. 첫째, 사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끊임없이.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되게 보면 남을 위해서 쓰지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되게 자신 있는 사람 보면 복장이 어떤가? 됐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저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더 말을 비우 이상하게 하고 나면은 내가 걸려가. 그러니까 좀 아끼는 게 나아. 세 번째, 무엇을 쓸 것인가? 네 번째, 어떻게 쓸 것인가? 적어도 이 4가지만 생각하면은 그나마 작품의 고뇌가 좀 있을 거야. 지금 여기에는 뭐 처음 봐서 쓰고, 옛날에 저거 그 학원 잠깐 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원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학생이 그래. 선생님 저 작품 애들 뭘 쓰죠? 선생님 하나. 물론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냥 통할 수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체험까지 해놓는 데가 있어. 그럼 난 그 사람 얼굴 많이 쳐다봐. 그 학생 물어보면 그 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진작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봤을까? 그럼 저 사람 말하는 의도가 뭔가? 모든 인생을 나한테 책임진다는 얘기. 뭐야 또? 그럼 내가 마음속으로는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 적어도 그러니까 뭐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예 상대도 안 하지만 논문 뭐 쓸 거냐? 그게 뭐야? 대학원 왜 왔어? 정말 이해가 돼요? 아무 목표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왜 내가 대화를 나눠야 하나? 얘기를 해야 되나?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뭘 쓰려고 뭐 근래도 좀 갖고 와 보고 뭘 이렇게 노력해서 뭐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나 이렇게 한번 체제를 잡아봤는데 이거 좀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선생님을 하고 대화하는 거고 이게 배우는 자세 아닌가? 내 말 맞은가? 그럼 내가 점쟁이 아니면 뭐야? 모든 인생을 나한테 걸었어? 그럼 내 말 하려는 대로 다 할 거야? 아, 그런 사람 더 안 해.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은요. 그럼 작품 할 때도 한없이 고생해. 근데 아까 그렇게 해주면은요. 자기가 뜻을 두고 노력한다. 전 뭐 안 풀려고 그럴 때 텔레비를 많이 봐요. 영화. 지금도 영화 한 4시간씩은 봐. 안 본 거 뭐 없어. 영화, 드라마 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왜 그러냐면 나는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나는 거기서 해답을 얻고 난 거기서 뭘 추구할 수밖에 없어.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누가 나한테 뭐 여태까지가 없었는데. 그래서 논문 쓰다가 작품마다 안 풀려고 하고 한 줄 그거 보면 탁 뭐가 떠오르는 거야. 일단. 영감이 있고 느낌이 있어야지 뭘 붓을 들던가 아니면 뭘 하던가 저기를 하죠.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 뭘 공부하는데? 아까 같이 4가지라도 생각을 해야지. 그지? 그럼 내가 뭘 쓰고 싶고 아니면 이게 떠오르잖아. 그럼 애착을 가. 애착 가지면 사랑스럽잖아. 사랑스러운 걸 아끼는 거야. 아끼면 노력해야지. 그지? 그럼 달라요. 작품 나오는 거가. 그렇지? 내가 나 거를 소중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야. 아까 내 영화 저기서 했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보면 유심히 보는 거가 조연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주연은 너무 뻔해. 옛날에는 뭐 주연들이 저기서 지금은 조연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가가 여기 대본을 줬어. 한두 마디야. 얘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동대문 가. 요 배역에 맞게 옷 살라고. 그리고 그 대본을 수백 번 읽어요. 머리가 외워도 또 외우고 그리고 표정 다 하면서 몇 날 며칠까지. 리딩 전까지. 그치? 작품할 때 그게 고뇌해갑니다. 탤런트는 그걸 보고 자기 대본인 거 보면서 어떻게 할까? 안녕하십니까? 하나라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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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별거 다 한다고. 우리는 남의 글 쓰면서 그것도 안 하잖아. 어떻게 글씨가 똑같이 나오냐고. 팔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또 개성이 있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뭔가 벼 있는 거지. 아까 그 4가지 말한 것 중에 벼 있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서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 60세 정도였지. 문화재 우연이 됐네. 근데 그 문화재 우연이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거기 우연장에 뭐 언제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마 그 전문위원이냐 아니면 지방 이렇게 우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문화재청에 그 우연이 된 사람은 곽의원이 처음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아냐고. 내가 문화재 우연을 해봤냐고. 그치? 그러고 지금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지금도 문화재 우연이냐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까 백수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직은 문화재 우연이라 백수는 아니야. 지금이 좀 보이는 거야. 지금
지금 보인 그 사람들이 생각을 내가 해보니까 다 교수들이잖아. 교수들이고 유명하고 그 전문위원들이고 다 혀라는데 다 그 나름대로는 뭐 그 계통에서는 1인자들이야. 저술과 아니면 기타 학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도 눈에도 안 보였을 뿐더러 관심도 없으니까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야. 그거 내가 꼈다는 거가 참 웃기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걸 안 해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불상이니 막 그러니까 불화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회가 없었어. 그때 심의 대상이 안 올라갔어.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옆에서 거기 녹음기가 들어가요. 이건 국회도 제출하고 그래야 되니까 녹음기도 들어갈 뿐더러 그막 속기사도 있고 뭐 분위기가 그래 그런 거야.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위원들만 이렇게 회의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나발이 어떻고 무슨 뭐 옷주름도 이름이 어떻고 막 용어를 하는데 용어를 모르잖아. 모르는데 무슨 말이야? 그거 있잖아요. 왜 그거 아까 이렇게 한 거 이거 왜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 가발이 깨지고 가사의 그 웃주름이 행역으로 갔었는데 종행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해야지 알아듣고 통용되지. 용어를 모르잖아. 중국 제가 이렇게 학생들 데려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난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죽은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병신이 따로 없다고. 한국에서 얼마나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 한마디 못하잖아. 그러니까 병신이 따로 없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그래서 서예책을 내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체가 문화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야. 제가 글씨를 쓰면서 몇 가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수레를 해보니까 어느 때냐 처음 박사 받을 때 받고 나서 아까 777페이지 썼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과정 그거 하고서 글씨 안 썼는데 그러고 그 뒤에 써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때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했어. 그전에는 글씨만 쓰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한문에 좀 어느 정도 조금 뭔가 겪었잖아. 난관을 겪고 그 하니까 글씨가 좀 우습게 보이는 거야. 두 번에 좀 달라졌을 때 중국 갔었을 때 갔다 와가지고 물론 거기서 안 하지만 그 휘호 뭐 이렇게 필요 많이 하는데 전 그 전까지도 이전 뭐 이 글씨 쓰려고 그러면은 종이 깨끗하게 접어서 이제 옆에다가 탁 그냥 그 실탄 쟁겨놓듯이 위에다가 탁 놓고 손을 아주 그냥 닦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뭐 앞뒤 놓고 뭐 중국 가서 필요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하죠. 중국에서 어떤 날 담배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별이야. 별을 좀 적어줘. 그 옆에는 조그만 물, 접시물이. 진짜. 담배 어디 갔어? 짜가이. 하라. 하라. 응.
그저까지 우리는 어떻게 쓰냐? 행서 쓰는데도 이런다. 이 붓이 가야지 행서가, 그지? 쥔뿌지에 이게 나와야 되잖아. 붓이 따라가야잖아 몸이. 붓은 가만히 있고 몸은 가만히. 이게 무엇을 글씨가 나오냐고. 중심 이동이 안 되잖아. 이게 가려고 하면 가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거 보고 환장하겠다. 아끼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모르면 아끼는 거다. 우리가 모르면 아껴요. 집에 여기 저 여학생들이니까 그런 경험 많을 거야. 예쁜 종이 아니면 기타 뭐 꼬집꼬리게 잘 뭐 나중에 쓰라고. 지금 다 어떻게 다 내버렸지? 뭐가 그걸 어때 아냐면 환경이 바뀔 때. 대학을 갔다든가 아니면 뭐서 어디 했다든가 그럼 옛날 걸 이렇게 뒤지고 뭐 할 때 얘가 이런 거 있어. 옛날에 그렇게 아꼈는데 다 내버려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끼다 못하는 거야. 사회를 그러니까 아끼는 거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막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저는 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양생을 지금까지 나는 막그 생각해도 마음 설레고 좋아. 지금도 하고 나이가 70이죠. 그래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랑 뭐 이런 걸 보면 그게 뭔가는 뭐 모르겠어요. 정의하면서 전부 다 다 하는데 내가 보면은요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주면은 그 사람 필요한 걸 생각하게 되고 뭐 아무튼 이런 아껴주는 거잖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러 가지가. 난 그게 사랑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안 아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아까 문화재 그런 거 하면서 그게 한 번 회의할 때 보통 한 300 내지 400쪽이 돼요. 이렇게. 그럼 그걸 다 읽어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은 저도 몰랐었는데 그 문화재 보고서 이런 거가 지금 저 대학원생들 아니면 일반 논문하는데 최고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원들이 쓰는 사람들이 그 계통의 최고잖아. 최고의 그 보물 이렇게 하고서 지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해서 액기스를 갖다가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논문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렇게 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인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해서. 그 말 일리가 있어. 따라서 저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따로 그 사람들이 한 거 그것을 읽어가야 돼.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몇 년 하니까 공부가 되게 많이 되더라. 그 임기가 2년인데 한 1년 반 이렇게 하니까 아주 너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도 하고 용어도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모르면 아까 바보가 따로 없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가 이게 어떤 게 좋냐, 지금 이런 거 왜 좋냐, 그 있잖아, 이게 왜 이거 하는 거, 이거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반봉원이지. 난 그런 얘기 안 들어. 아마 오천생 안 그랬을 거예요. 이제 딱 발표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용어 갖춰서, 그죠? 그거를 못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 하다못해 가루에 가서 저거 뭐 어떤 뭐 이런 거 점 뭐 필에 뭐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결과 아니면 뭐 결과 이게 뭐가 안 돼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지 설득력 있고 대화가 통하고 다른 게 통하고도 그 호환이 되잖아.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있잖아, 이게 뭐야, 알긴 하는데 말을 못하는. 우리 학생한테 전혀 이런 말은 저한테 안 그래요. 발표하라고 하면 알긴 하는데 말을 못하겠대. 그럼 저한테 금방 물어봐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존심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치? 저는 끝까지 한 번 문서 받아내요.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자기가 알아지는 거야. 근데 알긴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는 평생. 모른다고 분명히 인식이 됐었을 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모르는 건 없잖아. 알아가는 거라. 그래서 아까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그러면서 지금 요 문화재 얘기는 왜 내가 얘기를 했냐면은 글씨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글씨만 쓰니까 글씨가 사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것만 문화재 우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많은 영역 중에 사회가 하나야.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 가치가 사회 가치가 무슨 예술성이 있겠지. 그거는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죠. 근데 이것이 보물로 지정되려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만이라도 괜찮지만 다른 어떤 역사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뭐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적어도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또 다른, 그러니까 사회를 생각하는 이 시각이 제가 문화재 우연되면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이었어. 우리가 그것만 있었을 때는 그거밖에 몰라. 근데 이걸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다른 것도 더 목표는 자꾸만 사회 위상을 높여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화가 나니까. 왜냐면 그 미술사학과 이런 데는 이미 저 학문이 축적도 오래되고 뭐 유학파도 많고 여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저가 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 사회과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짜그러드는 거지. 말을 못하니까 우상이. 그럼 혼자 무슨 그건 다 아무 소용없어. 무슨 전통이 어떻고 무슨 뭐 유구한 역사 다른 걸 유구한 역사 없나? 우리나라 자체가 유구한 역사인데 우리나라 자체에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왜 서야만 그래? 그럼 그 당위성을 찾아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친구에서 그냥 아까 안 가르쳐준다고 아까 그렇게 하는 걸 즐기고 그 이론 같은 걸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가 그 대학원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안 가르친대. 근데 토론을 많이 한다네. 하던가 말던가. 그 토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뭘로 배웠다? 그렇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절대로 중간에 대답 안 해. 하고 끝이야.
내가 이제 학업을 하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 아침.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좀 쌌었으니까. 그게 내 학비지. 예를 들어서 사회로 치면 무슨 붓을 잡고 써야 되잖아. 그럼 지필과 용필, 다음 시간에는 그 지필과 용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지. 그럼 끝이야. 그럼 다음 시간에 온대요. 대학원이거든. 그럼 지필과 용필에 대해서 그 사람 찾아올 건 다 찾아오는 거야. 책 저기 하면서. 가고 선생 얘기 안 해. 그거 지들끼리 발표하는 거야. 나중에 끝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 다음에는 그 결구나 장법 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할까?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가 찾아오지 않죠? 아니 선생님이 다 해가지고 틀리던 말도 그러면 뒤에서 학생은 만나 틀린 날 인터넷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막 다 그러지, 응?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한 학기 정도 되면은 그 책을 20권 읽는 거야. 그 전문 서적에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3학기 정도 되면은 학자 티가 난대.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거잖아.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들이 토론한 거니까 자기 거잖아. 우리는 거꾸로지. 선생님이 밤새도록 그냥 이렇게 뭐 뒤져서 뭐 해가지고 정리해놓고 그러면 뭐야 그러고 다 있는데 그러고 다 지는 모르지. 신기하게 있으면 저런 거 있나 이러지. 여기는 아니고. 태도가 다른 거야 수업.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아까 그랬었었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 이정자 교수님이야. 이정자 교수님은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또 나쁜 학생이다 좋은 학생이다? 나쁜 학생이다. 왜? 수업 분위기 해방. 흐름 깨고. 뭐 흐름 깨는 건 아니지만 뭐 모르는 거 끝까지 지만 모르면 되는데 수업 자기 혼자 하나 그지? 자기가 알 때까지 이걸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옳은 거를 느끼잖아요. 그것만 해. 딴 거 못해. 원래 바보가 그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뭘 한다고. 배울 때는 배워.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 때까지 추구를 해. 아는 척 하지 마 중간에. 그러면 나중에 또 간다. 그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지금 아까 책을 뭐 50여 권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48권 나왔어. 정확하게 48권 나왔는데 내가 그 중국 그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서론을 쭉 이렇게 다 번역했어. 바이블이겠죠? 그게 한 40권 돼. 얼마큼 걸렸나 뭐 이딴 거 물어보지도 말고 아무튼 완성을 했어. 초고를 완성을 했어. 근데 보니까 또 교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교정할 때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걸 다시 한다는 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리고 이게 교정에서 뭘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내가 생졸연대라는 이렇게 썼어.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 말이 생물연대야. 생물연대. 물론 생존연대도 괜찮아. 틀린 건 아닌데 고미술 사학인이 이런 데에서도 생물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해서 생물연대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40권 그러면 한 권에서 틀리면은 다 해야 돼 40권 그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부터 확실하게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틀려야지만 나중에 그걸 고칠 수 있지 어중간하게 넘어간다든가 뭐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공부는 중국말로 내가 중국 처음 배울 때 그 뒤에 그런 거 있더라고. 不怕慢只怕转 천천히 가는 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짠 멈추는 것을 걱정하라. 저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고? 왜? 코리아 바보 넘버원이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안 했었다. 난 내가 알아. 나를 바보라는 걸. 바보는 해야 돼, 그렇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책 읽어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바보만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글씨 쓰는 거 그죠? 내가 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다오시 선생 차이 갈 길. 그리고 사회의 그 위치, 그 내가 할 거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높은 목표일수록 더 이렇게 방법이 더 나오고 환하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어느 때 어느 시체에서 얘기하고 가고 그때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좋았다더라 이런 것을 나중에 여러분 다시 만났을 때 한번 웃으면서 얘기하길 바랍니다. 끝.